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오랫동안 멈춰섰던 무한반도 통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난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과 신안, 무안군수 출마자들이 무한반도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통합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잖아요. 선거가 끝나고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달 정도 흐른 지금에는 이 목포시에서 서남권 통합 성장 추진단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나요? 예, 아마 무한반도 통합은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와 더불어서 우리 이 목포권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지역의 현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이 되었어야 할 무한반도 통합이 정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제학자인 저에게 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통합을 해서 무한반도가 통합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 혜택, 유틸리티, 유용이 통합을 하지 않아서 얻어지는 이득이나 이익 그리고 혜택, 유용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런 건 다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떠한 그 긍정적인 부분 멀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가까운 여수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수시는 전국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많은 젊은이들이 찾고 있고요. 또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년에 1,500만 이상이 외지 관광객이 여수를 찾아가지고 에버랜드가 있는 영인시나 또 제주도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던 그런 핫플레이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 서남권 목포권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이제 통합이 됐는데요. 당시에 여수시와 그리고 여천시 또 여천군 이 세 개 시군이 통합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지을 땅도 충분하고요. 또 관광지도 분포가 돼 있어서 지금의 여수시가 탄생이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지역 통합, 행정 통합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된 청주 청원의 사례인데요. 우리 무한반도 통합 과정에서처럼 상당한 시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4차에 걸쳐서 통합이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청주청원이 하나의 시로, 지자체로, 청주시로 출범을 했는데요. 따라서 전국의 기초지자체 가운데서 통합시인 청주시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수치를 살펴보면 가장 앞서가는 그런 지자체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신안군, 무안군 주민들은 또 무한반도 통합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지역은 지방 소멸, 인구 위기, 위험이라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모를 늘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의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무한반도 통합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목포시가 구성한 부시장 직속의 서남권 통합 성장 추진단을 결성을 해서 민관이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낼지 어떠한 성과를 나타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통합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본 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무한반도 통합에 대한 신안군과 또 무안군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지역들도 움직임이 현재 있는 건가요?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연히 목포시장으로 출마한 후보분들은 다 무한반도 통합을 주장을 해서 또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네. 서남권 통합 성장 추진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홍렬 시장님, 현재 시장님이시죠. 후보 네. 시절에 무한반도 통합 관련해서 공약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한 군수를 하겠다고 출마한 그 후보자가 네. 무한반도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어요.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랬는데 사실 무한반도 통합 관련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지역이 바로 무안군이고요. 다음이 신안군인데 굉장히 의아해했었죠. 아마 앞으로도 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포시 뭐 시장이나 목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무한반도 통합을 계속해서 주장을 할 거고요. 뭐 공약으로 제시할 거고요. 반대로 무한 군수라든지 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또 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무한반도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무한반도 통합과 관련해서 목포시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그러한 그 매 선거 때마다 제시하는 이 공약이 어떻게 보면은 돌아오지 않는 그런 그 메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좀 주민들이 좀 식상해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목포시부터 신안군 그리고 무안군 상황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앞서 목포시가 구성한 서남권 통합 성장 추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과거에는 무한반도 통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 통합 추진위와 또 이번에 서남권 통합 성장 추진단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한마디로 무늬만 다르게 해서 명칭만 네. 다르게 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남권 통합 성장 추진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홍렬 현 목포시장님이 네.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진단에서 그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1차로 이제 신안과 네. 통합을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무안까지 무안반도를 통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추진단의 뭐 목적을 살펴보면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과거에 목포권 아니면 무한반도 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무한반도가 하나 돼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희망처럼 큰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네, 이 무한반도 통합이 1994년부터 논의가 됐지만 6차례나 번번이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성사되지 않았으니까 오랫동안 좀 멈춰 있다는 건데 통합이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994년 1차 통합 시도가 있었고요. 네. 2012년 이제 정부에서 주민들의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무산이 됐었죠. 총 6번의 통합의 시도가 있었고 지금까지 실패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무한반도 통합과 관련해서 아마 언론이라든지 뭐 세미나 토론에 한 30여 회 이상 제가 나갔을 겁니다. 네. 물론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한 3번 정도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통합에
있어서의 가장 어떠한 좀 실기라고 그럴까요? 부분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을 네.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다 쉽게 얘기하면은 전라남도가 이제 2009년도에 무한반도 통합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네. 보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고 무한반도 그러니까 목포 신안 무한이 합했으면 좋겠다 찬성하신 분들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세 개의 지자체가 합해진다면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이 된다면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네.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은 이제 통합에 찬성하신 분들은 세 개의 시군이 함께하면 힘을 합치면은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통합의 실패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이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뭐 중요 이슈로 떠올랐었는데요. 바로 당시에 통합을 추진했었던 앞장서서 추진했었던 학자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 통합이 되면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행정의 사이즈가 줄어서 그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업이 뭐 중복이 된다든지 또 중복 행정 때문에 방만한 예산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산의 낭비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예산의 낭비 이 부분에 있어서 제시를 했는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통합이 되면 무안군이나 신안군의 공무원의 3분의 1이 이제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따라서 뭐 실패의 원인 분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원인과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접근론적인 그 방법에서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통합을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행정통합이라는 게 단순히 하자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역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챙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가장 중요하죠. 지금까지 무한반도 통합이 답보 상태, 즉 실패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현재까지도 목포시장님을 비롯해서 네. 무한 군수님들이나 또 신안 군수님들, 또 지역의 정치인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당시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안 군수님이신 임이셨던 박우량 군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중앙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형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목포 신안을 통합하자. 네. 자기가 앞장서겠다라고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당시에 정말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도 이제는 무한반도 특히 이제 목포 신안이 통합이 되는구나라고 뭐 상당히 기대를 했었고요. 일부에서는 제 가까운 분들도 이제 통합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상당히 희망적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통합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년 정도 네. 무한반도 통합 관련해서 깊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것이 통합인데 너무 좀 빨리 그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 장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지역의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반도 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분들, 해당 지자체 장분들, 그리고 또 지역의 정치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통합 문제는 지자체장과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아무래도 찬반으로 나뉘는 의견을 잘 수렴하고 또 조율하는 등의 과제가 있을 텐데 무한반도 통합과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와 함께 전망까지 짚어주시죠. 예, 제가 현재 목포시가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서남권 통합 성장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주장한 내용을 네. 보고 정말 통합에 대해서 하나들도 좀 모르지 않냐,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접근을 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언론에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은 추진단에서 발표한 통합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그 내용입니다. 통합 논의 과정은 기존의 단체장 중심이 아닌, 그러니까 뭐 시장이나 네. 군수님들이 아닌 시민이나 국민들과 같은 주민들이 먼저 나서는 방식으로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한반도 통합이 되지 않는 이유가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네. 통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내용을 보고 핵심에서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다. 정말로 뭐 추진단 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절대 폄하하려든지 그분들의 또 그 추진단에 대해서 어떤 그 비판적인 그런 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물론 통합에 찬성하신 분들의 의견, 또 네. 통합에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고, 또 그들만의 어떤 주장에 분명히 합법적인 또 적법한 그런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건데요. 일부의 주장처럼 1969년도에 신안군이 무안군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약간 53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53년 동안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문화에서, 전혀 다른 제도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질감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선 먼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미 목포, 신안, 무안은요,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경제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정서적이나 문화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의 어떤 그 반대론자들, 그리고 또 서남권 통합 성장 추진단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어떤 주민들이 밑에서의 어떤 통합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무한반도, 즉 목포, 신안, 무안이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정치인들, 그리고 지자체 장분들, 목포 시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신안 군수님도, 무안 군수님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리고 또 자신들의 어떤 정체적인 생명의 연장이라든지 정치적인 이득을 내려놓음으로써 무한반도 통합의 어떤 그 희망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해 주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정치인들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는 이것 또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마 무한반도 통합, 신안 목포 통합도 마찬가지고, 목포 무안 통합도 마찬가지고, 목포 신안 무안 통합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지 않을까, 즉 통합은 상당히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한반도 통합 추진 현황과 함께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